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미디어 선교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드리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재들의 수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 프로그램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달간의 쉼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교회 아재들이 모였습니다.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인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셨던 청취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기분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들이 오셨는데요. 제일 먼저 김광수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좀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네. 지옥에서 방금 튀어나온 아름다운 퍼그입니다. 그래서 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천국에 이제 그로 들어가기 위해서 뛰쳐나와죠. 아직 엉덩이에 지옥의 불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 엉덩이에 막 불타고 있는데 옆에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 불을 끄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여운 아기 퍼그 김광수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장석철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칼을 품은 너구리로 이제 새롭게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제 속에 쌍칼을 품고 있더라고요. 이 칼을 어디에 이용할까? 결국 내 죄를 죽이는 데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야,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정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 뒤에 사악한 늑대. 네. 네, 이거 뭐 외워지지도 않는데 언제 붙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별명이 저한테 이렇게 붙었는데, 그래도 웃음 뒤에 사악한 개 이런 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만족합니다. 이종범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정선 전도사님.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탐욕스러운 아기 돼지더라고요. 큰 돼지인데 아기 돼지를 또 붙였습니다. 제 행동이 약간 유아틱하지 않았나, 몸집에 비해서 귀여운 면을 너무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탐욕스러움은 제가 보기보다는 또 많이 욕심을 내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는 세상적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올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아기 돼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조경철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구리의 원조, 너구리 1호, 너구리 아담, 너구리 조상 조경철 목사입니다. 네,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정말로 반갑고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얘기들을 얼마나 아재들의 수다방에서 담을지 모르겠지만, 네, 기쁜 마음으로 토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깝죽놀보 김현석 전도사입니다. 제가 행동이 느려가지고 우리 구신이 전도사님이 나무늘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요즘 그 나무늘보가 변해가지고 좀 빨라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깝죽이 이 입으로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카도 깝죽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이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석 전도사입니다.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또 삶 속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희 또 한 분씩 우리 삶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정선 전도사님.
예, 이 먼저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예, 일단 하겠습니다. 아재들의 수다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부담에 이제 덜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김현석 전도사님이 하시고 계시고 해서 약간 부담은 덜합니다. 게스트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그 이제 한 달 동안 쉬는 한 달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고 큰 일은 이제 아무래도 신학 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거를 가장 큰 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다시 그 학교를 다닌다는 게 좀 부담되지만 또 거룩한 또 부담으로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졌고요. 근데 그 전과 달리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약간 율법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제 마음이 이제 제 용서함 받은 마음에서 다시 이제 행동 거지도 또 이제 그렇게 좀 달라지는 좀 제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면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새 가장 또 큰 변화는 그 제 피부 관리를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 티가 안 나시죠? 아니 얼굴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글쎄요.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기미가 이렇게 좀 있는데요. 예. 이 기미를 좀 없애보려고 과감하게 그 아름다운 동역자이신 박선미 전도사님의 카드로 12개월로 긁었습니다. 예, 앰플이라고요. 예. 얼굴이 좀 안 좋네요. 예. 예. 피부 관리를 다시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나 또 내면으로나 더욱더 성숙해지는 또 제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광수 집사님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예, 한 달이라는 기간이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아재들 수다 거의 한 1년 이상을 한 것 같은데 자동으로 몸이 일어나고 예, 격주로 여기를 오고 싶은 마음들이 불뚝 같은 그런 한 달이 있었어요. 일부러 막 지어내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새로운 직장이 얻어졌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것은 거의 일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많이 좀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정받으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선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신대원이 들어가서 저는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많이 걱정했거든요. 과연 일을 하면서 신대원을 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네. 걱정도 많이 했고 네. 또 그런 음성이 마음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너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그런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그냥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과연 거리가 또 멀고 그렇죠. 그러는데 맞아요. 네. 수업 시간에 과연 참석을 할 수 있을까? 또 그 시점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과연 그 컨디션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전혀 저 개인 그냥 걱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일주일 정도 수업을 했는데 네. 편안했고 또 오늘 사회를 또 보시는 전도사님이 네.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네. 저는 부담이 없었고 네. 근데 계속 튀김하고 네. 뭐 이거 사달라 해서 네, 떡볶이요. 네, 그거 좀 부담스럽고 그러세요? 저분이 왜 그러나 한 주 하루면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충전의 시간과 그런 또 도약의 시간이 네. 됐던 한 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되게 좋으시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맛있는 걸 드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피자를 먹었다, 뭐 소고기를 먹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 났냐고. 제가 이러네. 원래 제가 잘난 채 네, 그러니까요. 온조거든요. 아, 그래서 맛있는 거 보면은 깝죽거려요 제가. 아니 맛있는 거 드시면 당연히 목사님하고 저희 나 생각하는 어제 거 맞는 거잖아요. 한우 먹었어 막 이렇게. 아니 자랑을 하시길래.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이정선 선생님하고 우리 김광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사이가 멀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이가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종범 집사님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 동안 큰 일이 있었다면 네. 아무 변화 없이 똑같이 살고 있는 게 큰 일이에요 저는. 뭐 좀 달라진 거나 뭐 나아진 거나 뭐 획기적인 일이나 아니면 아예 뭐 좀 위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맨날 그 타령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네. 큰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간 쉬면서 네. 이 아재 수다방 뭐 쉬었고 뭐 다른 것들 프로그램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휴식을 갖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수다방에 참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좀 부담이에요. 뭐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데 네. 한 달간 쉬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하다가 네네. 또 조금 지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섭섭했죠. 섭섭하다가 이제 시작한다 그러니까 또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네.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한 달. 네. 그래놓고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까 네. 이젠 또 마음을 네. 다잡고 네. 또 열심히 참석도 하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소철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을 좀 네, 해주세요. 전 한 달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되게 빨리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근데 그러니까요. 시간 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한 달여 동안 저는 그 먹고 사는 문제로 보면은 회사 네. 직장 생활에서 이제 거의 50이 넘어가니까 이제 밀려나는 추세에 들어가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다니고 있었는데 예. 불행 중 다행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한 게 있는데 이것이 제가 딱 해야 되는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다른 직원들 안 해보고. 그래서 사장하고 저 둘이 그거를 해갖고 하고 있는데 매출을 엄청 올리고 있어요. 그걸로. 야, 이걸로 내가 한 5, 6년은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 이렇게 한번 받으면서 야, 살았다. 이제 눈치 그렇게 좀 덜 봐도 되겠다. 이런 위로감을 받는 한 달여 정도 됐고요. 제일 기뻤던 거는 그동안 그 한 달 동안 제 생일이 있었어요. 8월 맞아요. 예, 그렇죠. 중순 예. 초쯤인가 생일이 있었는데 이예숙 집사한테 넌 나한테 여태까지 해준 게 없다. 나 맨날 아재 토크방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봐. 그래가지고 생일상을 상타리 부러지게 차려준 거예요. 맞아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야 이거는 참 아재 수다방 가면은 꼭 자랑을 해야겠다. 하셔야 돼요. 네. 사진도 찍었어요. 그때. 내가 이따 보여드릴 수도 있어. 근데 김강수 지사님 말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사상인 줄 알았대. 거기서 네 그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이 자리에 네. 참석해 주신 우리 조용철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한테는 2달 네. 시간이 지났네요. 이제 첫 번째 달은 아재들의 수다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일을 배우느라고 참석을 못했고
또 한 달은 저희 이제 아재들의 수다방에 쉬느라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지냈냐 하면요.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제가 네. 네,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은 처음에 뭐 어떤 기술을 배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통닭을 튀기는 기술을 배울까? 아니면 뭐 정말로 커피? 아니면 머리?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던 중에 해외에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중동으로 가면 어떨까 하면서 거기도 좀 더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살기 위해서 알아봤던 도중에 이제 머시닝 MCT라는 머시닝 센터라는 그 저기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공작물을 깎을 때 필요한 그 공구들이 그 기계 안에 다 있어가지고 버튼 하나로 그게 다 바뀌면서 깎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MCT 머시닝 기술입니다. 이제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고요. 또 은혜로 원래는 중동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파주에 가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파주에 가서 지금 MCT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한 2달여간을 지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주말 부부 하시잖아요. 그거 좀 네네. 어떠세요? 주말 부부요. 네. 좋죠. 다들 꿈꾸는 네. 만큼 네. 근데 그만큼 좋지는 않은데 네. 사실은 좋습니다. 남자한테는 아니 사실은 부부한테는 좀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지방으로 저기 일을 좀 잡으시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신혼의 기분이 스물스물 생기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으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네. 말씀 잘하셔야 되는 거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조금 외로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잠을 편히 못 잔다는 거. 그리고 심리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환경이 또 바뀌시다 보니까 또 네. 어딜 가든 또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거를 다 뛰어넘고 좋습니다. 저도 한 달간 이렇게 충전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뭐 해야 될 것도 있었는데 가장 뭐 중요한 건 뭐 학교 입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좀 계기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좀 이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물리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 또 저 나름대로 되게 기분도 좋았고 또 마음적으로도 또 심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그래도 충전의 시간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집사님들하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되게 삶 속에서도 치열하시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또 가족들과 또 신앙적으로도 참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참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참 많이 흐뭇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장석철 집사님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삶의 변화는 당장 오늘 아침만 놓고 제가 저를 봤어요. 네. 당장 오늘 아침에 뭔 일이 있었냐면 이예수 집사가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아침에 9시 35분에 나가서 차를 빼야 되는데 이중주차로 해갖고 차가 3대가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한 대씩 그렇죠. 계속 밀어가지고서 네. 차 빼고서 이제 태워갖고 가는데 한참 걸린 거예요. 거기서 40몇 분이 45분까지 한 10분 동안 차를 밀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50분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네. 5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데
옆에서 버스 타고 갈 걸 그랬다 그러고 뭐 그래서 50분까지 가야 되는데 막 이런 말 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야. 내가 왜 너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그 욱국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걸 제가 보고서 네. 진짜 막 짜증을 냈죠. 그런데 그게 딱 10분 만에 후회가 되더라고. 내려놓고 가는데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나가는 사람에다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런 저 자신을 보면 인간은 참 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내가 솔직히 교회 되게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가기 싫다 아주 수다방. 그러면서 막 계속 속을 저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가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고 이런 나라라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이게 삶의 나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집사님처럼 우리도 가기 싫은 마음, 뭐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럴지라도 이걸 건너뛰고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눈다는 자체가 되게 참 큰 도전이신 것 같고 또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어울려서 말씀해 주시고 고백 나눠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종범 집사님은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되게 제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되게 좀 낭만적이고 이렇게 느긋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좀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염려,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싹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고 진짜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좋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막 좀 나의 이 모든 게 이렇게 매몰되고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됐고 요즘 그런 경험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목사님한테 들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뭐 이렇게 명령도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네가 휘둘릴 이유가 없고 그렇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영적인 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면서 신기하게 좀 이렇게 극복돼 나가는 그러면서 전에 그러니까 낭만적이었고 느긋했던 그런 모습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서 그렇게 넘어갔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거와 이렇게 정면 뭐 이렇게 대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깨트려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그게 삶 중에 좀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돼 나가는 걸 느끼니까 되게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훌륭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라운 변화가 있으시네요. 스스로 이종범 칭찬해. 최고의 칭찬. 그러니까요. 우리 김광수 집사님은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뭐 큰 것들은 아닌데요.
뭐 크게 변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크게 뭐 느껴지는 것은 없는데 일단은 자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 모드로 네. 예, 전환이 됐다라는 거. 예전에는 그냥 퇴근하면은 테레비 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아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신대원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재들 수다 쉬는 그 기간에 영적으로 몇 가지 큰 게 있었어요. 네. 몇 개 개인적으로는 네. 몇 가지가 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약간 달라졌다라는 네. 것들 네. 달라졌고 그 이면의 것들을 약간 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약간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조금 뭐 깊이 보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었다 또 느껴졌다라는 것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수확이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학교 수업 들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전국으로 네. 전 세계에 나오면서 그 학교 이름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학교 수업은 진짜로 뭐 배우는 것은 네. 없었고 전혀 네. 몸은 거기에 있지만 네.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배움에 대한 열망이 참 많았어요. 네. 예전부터서 원래 이제 대학 학부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그 대학원에 대한 것이 미련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다 계속 질문했어. 너 그러니까 좋니? 그렇게 좋냐? 네. 너 이렇게 떠먹여 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탐심이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좋냐? 그러는데 그 애가 숨었는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느낀 것은 그 수업 내용에서는 그 없어요. 배울 것도 없고 다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학문적인 것도 조금 수준이 아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좀 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었어요. 또 내가 이거를 다음 스텝이 뭘까? 이제 신대원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지만 다음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이제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 해가 뭡니까라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이유는 뭔가면은 이제 우리만의 어떤 복음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다른 뭐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그들한테 맞아요. 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됐어요. 네. 좋은 생각을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정선 전사님은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예. 네. 저희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다음 쉬는 동안에 그다음에 저도 학교도 같이 다니고 해서 그 있었는데 가장 크게 이제 달라진 점은 우리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우리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독감 사원을 비롯하여 또 앞에 산문 스피치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흡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 수련회 목회자 그 저기 수련회 가고 그 다음에 또 경건 훈련도 가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우리 교회가 다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아니면 더 이상 수준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과 달리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 달라지고 그 전과 달리 이제 교회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이 생겼어요. 지금 그것을 이제 마음으로 느끼고 있다가
다른 것들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밟고 있었구나, 아니면 똥으로 뭉개고 네. 있었구나,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 그런 마음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학교 다녀오면서도 90도로 절을 하고 바뀌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서 한번 안아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 감사함의 표현을 또 그렇게 안아드린 이 인색함에 또 제가 한번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저께 좀 작은아마 인색함에 놀라서 이제 그걸 이제 아름다운 동역자이신 그 박선미 전사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오빠가 통닭산대요. 우리 교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인색함을 또 버리고자 또 통닭을 또 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제 자부심이 좀 달라졌고 저의 그 인색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예.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영실 목사님은 어떤 삶 속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있으실까요? 예, 제 그 외모적으로 먼저 변화는 수염을 깎았고요. 네, 그러네요. 예, 한 달, 두 달 사이에 큰 변화 외모적으로는 이제 수염이 없어진 거, 그리고 또 얼굴이 좀 작아진 거. 외모적인 변화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내면적인 변화. 네. 또 그거를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다 많은 인원들과 부딪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학력적으로 또 배움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낮은 부분에 있는 부분 이렇게 부류와 분들과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서 저 스스로의 변화된 부분이 조금 많아진 게 뭐냐면 네. 제가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벽을 스스로가 세우고 저 사람들과 나는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겉으로는 뭔가 되게 네. 좋은 이미지를 보내면서 나는 당신들을 다 이해하고 나는 여러분과 동화하려고 여기 있다라고 겉으로 쇼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로 거기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좋고 또 적극적으로 제가 거기에서 배우려고 하고 있고 또 그들이 나보다 좀 더 낫다라는 거에 대한 평가가 저 스스로가 정말로 인정되면서 네. 그들을 대하고 있는 제가 있거든요. 또 거기 외국인 노동자가 3명이 있어요. 이제 저보다 뭐 한 5개월 정도 빨리 왔다고 저를 약간 하대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를 막내 대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린데 그래서 뭐 오케이 청소도 제가 다 하고 그리고 뭐 커피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다 타고 일단은 이제 그런 거를 예전에도 했겠죠. 근데 예전에 하면서 속으로 오는 불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뭔가 속에서 움틀거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아닐 거라고 인정을 하기보다는 아닐 거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난 원래 이런 놈이다. 그 아직도 이렇게 네. 내 속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또 오케이 하면서 또 그렇게 그거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서 또 이렇게 한 스텝 나아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분명히 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 내면의 변화지만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됩니다. 맞아요. 진짜 조그만 변화가 나중에 점점 더 커져서 큰 변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참 되게 기분이 좋아요. 다들 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변화에 가고 계시고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저도 그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제가 좀 쫄보였거든요. 말할 때 말도 잘 못하고 쭈삣쭈삣거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딜 가도 어디를 서도 되게 소개하라 그러면 창피해지고 얼굴 빨개지고
말 막 더듬거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우리 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또 훈련을 받고 앞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분명 같았으면 경건훈련 때도 가서 또 소개를 하래요. 1학년 신입. 그래서 뒤에 또 대학원장님 계시고 안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냥 나가서 또 우리 세 분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서 딱 섰을 때 좀 쿵쾅쿵쾅 거렸는데 또 말을 또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이게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뭐 저도 되게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도 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참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뭐 변화라는 주제랑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심사,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 뭐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뭐 소소한 거라도 또 관심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광수 집사님?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제일 뭐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저한테 네.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들의 당연히 관심사는 교회의 부흥이죠. 근데 저는 왜 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저의 관심사는요. 가만히 아까 그 서두에 전도사님께서 그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아까도 말을 했는데 저 관심사 요즘에 이제 관심사는 계속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이 다음 스텝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뭐 조급한 마음도 뭐 네.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스텝이 왜 여기를 가게 하셨나. 그게 이제 좀 관심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사는 이제 외모. 제가 이제 외모가 좀 출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재들 수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인정하죠. 비주얼을 제가 담당을 좀 하고 있어요. 누가 임명도 안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요. 담당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스스로-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랬어요. 네. 스스로 임명하시고 스스로 임명이 돼서 또 이제 그 깔끔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부러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고 걸어서 한번 가볼까 하는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럼요. 네. 뭐. 그래서 일단은 살을 좀 빼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마음의 우리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외모로도 그렇죠. 비주얼 해가지고 네. 이제 제 외모로 누가 전도될 수도 있잖아요. 저 외모를 보고 저 남자가 믿는 저렇게 아름다운 남자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뭘까?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할 수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왜 웃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퍼그를 좋아하는 네, 사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개인 취향이니까. 지옥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퍼그로 퍼그는 바꾼 누굴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외모를 이렇게 알통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네,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송내 그쪽 뒤 북부역에 내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헬스장을 가세요. 운동하신다고.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나요? 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그럼 장성철 집사님은 요즘 관심사가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김광수 지사님이 참 잘생겼네요. 다 쌍꺼풀이 없는데 혼자만 진한 쌍꺼풀을 딱 갖고 인자 계시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도 있는데. 그래요? 쌍꺼풀? 네, 저의 관심사. 물론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예. 목사님의 간절히 원하시는 목잘림이죠. 목잘림. 네. 목이 처져야 되는데 이 목이 네.
아직 꿈을 안 꾸셨어요? 왜 이렇게 찔겨 이게? 그 참 그 목을 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갈 생각. 저는 자꾸 시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시골로 가고 싶지? 시골로 가고 싶지? 그래서 며칠 전에도 예수 집사하고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보리 음료를 한 잔 먹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시골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 혼자 가라고. 자기는 안 간다고. 그래서 결국은 혼자 가라고 해갖고 간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한 것 같아. 진짜 가시려고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마음이 자꾸 시골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있나 저를 보니까 네.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그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럴 때 하나님 왜 믿는 자가 왜 시골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 그 마음은 있어. 그런 마음. 네. 근데 이게 속에서 정말 깊이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겉말인 것 같아서. 근데 참 안타까운 그런 겉말을 알지만 이 속 마음으로도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 자신에게 네. 제 속에 있는 애한테 네.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장석철 집사님 덕분에 저희 수능골에서 갈비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잖아요. 예,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요. 곧 고백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니면 보리 농사 하세요. 보리 농사. 가셔서 보리동산 좋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하나 지으세요. 그러면 아마 시골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참. 네.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범 집사님 관심사 어떤 게 있을까요? 관심사는 저기 교회 다닐 때부터 항상 가지고 네. 있는 관심이니까 영혼 구원. 목사님 영혼 구원이요. 전에 이렇게 뭐 전도하고 이럴 때 제 모습을 보면 네. 그냥 맹목적인 사명감, 뭐 열심히 그냥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저기 다니는 데도 많았고 제 뭐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교회에서 하자 그러면 그냥 참석하고 그랬던 모습으로 임했었다면 네.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나에 대해서 보게 된 후에, 그러니까 전에는 뭐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였고 뭐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베푸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다면 지금은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절히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드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전에는 그냥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진짜 다니면서 좀 창피하지만 그런데도 막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아멘 소리 들으면 예. 크게 뭐 큰 일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그 내 자신을 본 후에 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저희 회사에 한 친구가 입사를 했는데 네. 그 친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근데 교회는 안 다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네. 이거다 이거. 드디어 첫 대상자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우선 지금은 네. 서서히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 우선 친해지고 네. 나이는 30 지금 5인가? 저랑 동갑인데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음. 좀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 신앙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었겠지만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다시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그 여기서 배웠던 그 예.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그 친구한테 제시하고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좀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아멘. 네. 그렇다면 저희 목사님 책이 나왔는데, 네, 그거는 네, 예, 뭐 당장보다는 네. 예, 지금 뭐 제가 느꼈던 것들을 네. 하나하나 얘기한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선 전도사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 관심사라고 해서 막 특별히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은 이상하게 밥을 일찍 먹어서 그런지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솔직히 집에 오면 한 11시 다 됐는데 10시 반에서 11시 다 됐는데 11시 반이죠, 예. 저희. 엄청 이 배가 고픈데 안 먹긴 뭐하고 또 먹자니 뭐하고 하면서 그 시간까지 또 우리 아름다운 동역자이신 박선민 선생님 또 안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빠 배 안 고파? 이렇게 살살 긁더라고요. 안 고파 이게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치킨을 먹어야겠어. 그래? 알았어. 난 안 먹을게. 하는데 막상 오면 또 냄새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먹게 되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배가 더부룩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배가 더부룩한데도 또 배가 고픈. 야 이상하더라. 야 야식이 이게 참 힘들구나. 예전에 그 제가 20대 때 한참 그 일할 때 그때 야간을 했을 때인데요. 그때도 야식을 좀 그 시간대면 배가 고픈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 끊기 힘들었는데 아무튼 끊었었어요. 그래서 좋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식을 또 생각하면서 죄의 지배받음이 이런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먹고 싶진 않잖아요. 내일 아침에 생각하면 후회할 걸 생각하면서. 근데 또 막상 또 보면 먹고 그럼 또 우리도 죄처럼 내가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으면 또 후회가 밀려오고 그렇지. 또 이런 또 상황이 또 발생되는 것처럼 야식을 보면서 또 저의 그 죄 지배받는 마음 이걸 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식은 정말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이거 좀 오바죠? 예. 그러니까 야식 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그 시간이 애매모호한 시간이에요. 먹자니 더부룩하고 안 먹자니 배가 고프고. 목사님이 오늘 일을 오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배고프면 그날 먹는 거고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떡볶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떡볶이, 순대, 튀김, 오뎅. 그렇죠, 김광수 집사님. 네. 오늘 우리의 선배님이 좀 있으면 오십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또 유독 말해야죠. 네. 네. 유독 야식도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치킨도 좋고 피자도 좋은데 저는 유독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제가 떡볶이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진짜요? 네. 쟤도 7 족속이 있는데 이 큰 지배받음이
네. 아 그러니까요. 떡볶이, 치킨, 튀김 뭐 딱 비유가 적절합니다. 네. 저는 순대 유급 접속은 죽은 것 같아요. 순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네. 오뎅은 드시고 싶잖아요. 네, 아직 거기는 살아 있어요. 우리 그럼 그 조영철 목사님 어떤 관심사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의 관심사는 인천을 어떻게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 네, 파주에서 인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사가 높고요. 네. 언제쯤 인천에 갈 수 있을까? 네. 와이프를 만날 수 있을까? 9시에 끝날까? 11시에 끝날까? 뭐 토요일 날은 일을 할까? 주일 날은 일을 할까? 일단은 그런 관심사, 그리고 잠을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관심사를 이렇게 쭉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예, 진짜로. 그 참, 야, 어떻게 보면 원초적이고 또 내 몸이 편안하고 네. 그런 거에만 나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참 그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저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되게 편하고 싶고 뭐 그냥 안정적이고 싶고 그냥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사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여름이 지나갔어요 지금. 점점 날씨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최대의 관심사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거지만 지금 관심사는 학교를 잘 마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목적이 그냥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맨날 하루의 패턴은 일어나고 밥 먹고 회사 가고 점심 먹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학교 가고 집에 오고 자고 요즘 이 패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속에서 큰 관심사가 뭐가 있을까? 그냥 제 자신에게 그냥 질문을 던져.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내 자신을 또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또 발전적이고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까? 그냥 이런 생각이 좀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게 요즘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주제인데요. 참 되게 광범위하죠. 공감이라고 할 때 참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에 대해서 공감할 부분도 있고 또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딱 주제도 되게 좀 무거울 것 같고 좀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제일 뭐 아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번씩 좀 얘기를 나누고 또 어떤 공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광수 집사님은 어떤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공감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마음이라는 겉사람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네. 모든 것들이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온 후로 그 단어가 있다라는 거 이게 느껴졌으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참 다른 사람의 기쁨과 아픔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하고 특히 가족 안에서도 내 기분대로 내 맡기는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겉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이 이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우리 교회의 공감이
공간인데요. 개인 공간이 네. 아니라 아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수사역으로 하는 교회구나. 네. 그런 것이 느껴지면서 이게 그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슬펐어요. 좀 어떤 슬펐어요. 부분에서요? 애로웠어요. 어제 이제 목사님 설교가 애롭다라는 거 네, 있잖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그거하고 또 연관이 돼서 그게 또 목사님 설교 도중에 좀 많이 좀 마음이 먹먹했고 어제 통닭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네. 통닭 파티 할 때도 마음이 좀 먹먹했거든요. 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가 뭐랄까 그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구나.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그 예전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일정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약간 그 마음이 느껴졌는데 네. 어제는 뭐 다 느껴졌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네. 조금 어떤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 목사님의 그 애로하시는 그 예. 그 부분, 이 그 부분이구나. 근데 진짜 목사님은 예전에 이걸 깨달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목사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건데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육적으로도 애롭게 예. 살아가셨을까. 그리고 누구한테 이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다 못 알아먹잖아요. 맞아요. 뭐 다 알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래도 한 50여 명이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행복하다. 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네.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쵸. 부분이 주변에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좀 공감이란 단어에서 네. 약간 됐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럼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네. 내가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귀의 할례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네. 이제 뭐 100%는 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내 자리에 와서 네. 하나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다는 그 자체. 물론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죠. 내 죄 안에서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있다는 그 자체. 목이 썰어지고 있는 톱으로 목이 썰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 네. 피가 질질 흐른다는 거. 네. 그럼 우리 박종옥 전사님에 대한 공감은 어떻게? 그분이 안 계시는데요. 네. 그분이 안 계셔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전철을 막 그러니까. 호출하고 싶고, 뭐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예. 이혼했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맞아요. 이혼했고 네. 지금 이제 애틋하게 사랑을 느끼면서 후추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전철을 이게 마음을 공감을 못해요. 내가 아직도 겉사람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을 주는 그 자체 마음을 준다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아이들의 문제도 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참 미숙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뭐냐 행위로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안 되면 네. 행위가 먼저라도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어려워하는 거죠. 어려워하면서 네. 마음보다는 기분으로 막 이렇게 대하는 것이 있고 지금도 이제 뒤돌아 보면은 이제 바로바로는 생각이 안 나고 네. 뒤로 돌아봤을 때 하루 전 또 몇 분 전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이제 지적질을 해주면 이제 후척해서 이제 지적질을 해주면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아직 미숙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도 옆에 계셔서 되게
감사하잖아요. 또 전사님에 대해서. 감사요. 그렇죠. 아닌가요? 감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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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정선 전사님. 네,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가까이는 그 아름다운 동역자이신 박성민 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은 이제 그 와이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름다우세요? 그럼요. 그런데 그 공감이라는 그 자체의 그 단어를 아직 제가 적용해 봤을 때 그 사람은 100% 공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을 이제 야, 이 정도면 공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그 내가 아직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공감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또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의 그 최대 그 인기가 올라간 이유가 저에 대해서 완전히 깠을 때 네. 청소했어? 빨래했어? 설거지했어? 라고 했던 이런 말들이 예.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가 그런 말 안 하고 조용히 하는 설거지도 이제 제가 모르게 조용히 하고 빨래 버튼도 내가 눌러서 안 늘면 내가 그냥 조용히 널고 그래서 널고 있으면 옆에 와서 널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자그마한 부분서부터 내가 여태껏 그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예. 생활하면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한 나만의 그 시각에서 살아왔던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와이프라는 동역자를 얻고 나서 이런 것들을 또 고쳐져 가는 또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100% 공감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올 때마다 그 마음에서 약간 좀 공감은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비유로 말했는데 우리들이 그 제자들이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인간은 정말 공감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그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는데 우리 그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동역자들과 또 여러 가지 네. 그 복음적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 전과 달리 저의 기준으로 조용히 빨래 버튼을 누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는 아직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과 좀 달라진 모습은 네.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조금씩 이제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참 되게 빵 터졌거든요. 빨래했어? 설거지했어? 네, 감사합니다. 이정범 지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3분 스피치 공감 그 주제로 얘기하실 때 들으면서 이거는 뭐 저는 참석은 안 했지만 네.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다니면서 네.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뭐 집사람 뭐 우리 가족들하고 접촉하면서 과연 나의 공감은 어느 네. 정도인가 네.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보면 여태까지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평가받았던 거는 되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잘 대해주시고 네. 또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공감을 잘해줬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술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 뭐 리액션도 괜찮고 내가 생각을 하면 참
창피해 보면은 아유, 역겹죠, 역겨워 자기를 네, 보면. 맞아요. 그냥 예. 내 자신이 진짜 역겨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했구나. 속은 뭐 그냥 건성이에요. 보면은 한 예로 들면 뭐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직원분이 좀 크게 다치진 않은데 네. 좀 아팠겠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가서 아유 그러면서 네. 기술발이. 안다리 걸기로 딱 넘어뜨리고 기술. 그랬더니 또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내 거래처 일 얘기하면서 이거 좀 해야 될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마음으로 공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껍데기밖에 없고 내가 이제 필요한 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집사람한테도 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이 많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분명히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공감했던 부분은 네.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진짜 절절한 마음으로 그랬었던 적도 있겠지만 그 아닌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기 와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뭐 세밀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에서 자꾸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네. 그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신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시작하게 되는 이 신앙이 다시 출발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 이게 나를 본다는 자체가 참 많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또 들춰지고 죄의 지배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또 양파 껍질 벗기듯 또 이것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장석철 집사님은 네, 저도 제가 공감이라는 말을 듣고 네. 나는 참 누구와 과연 공감할 수 있는 자인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기주의고 가만히 보면은 저를 보면은 이기주의 내 말만 하고 나의 이득만 생각하는 자이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어주고 네.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 힘든 얘기를 해도 나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딴 생각. 이 사람이 굉장히 아파하는데도 가장 가까이 사는 제 예수 집사 아내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힘든 점을 얘기하는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안 듣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나는 참 공감할 수 없는 자이구나.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같은 이 네, 신앙생활을 그쵸. 하고 있어서 네. 그래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이 가고 한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이게 보면 같은 공간에서 이게 지지고 볶고 해도 그 속에서 싹 트는 정이 있잖아요. 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근데 이게 말이 통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오고 나는 이런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랬어요. 이런 한 공통된 부분이
참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누굴 판단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그렇다 보니까 참 오늘 왠지 되게 훈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예전에는 지지고 볶고하면은 생기는 게 정이 아니라 감정이 그렇죠. 감정이 생겼는데 요즘은 진짜 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 참 초코파이라도 나눠야 되나요? 목사님은 예. 저도 이 공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뭐 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느끼고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들을 때 정말로 저 나름 깊게 들으려고 그러고 흘려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충분히 느끼려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와이프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그 제스처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의 옛날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전 나름 이제 공감을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와이프와 같이 살면서 제가 이게 얼마나 거짓된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제가 와이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속으로 그거를 늘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왜 너는 나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를 안 해줘?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간과 동시에 이미 그게 크게 싸움의 큰 원인이 되더라고요.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 이게 결코 공감을 하는 게 아니었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 좋기 위해서 했던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했던 게 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감정과 생각 자체가. 그러면서 참 나라는 인간이 또 사실은 공감을 하려고 애썼죠. 그 마음을 느끼려고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이 저한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굳이 공감하려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 부분이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게 조금 달라지면서 실제적으로 정말로 예전과 다른 그 마음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 다른 게 있어요. 저한테 이게 공감이 진정한 공감이라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없어지고 그 사람만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참 공감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참 되게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나는 이런데 내가 상대방을 위할 줄 알았지만 또 그게 아닌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저 역시도 나만 그냥 내 위주로만 생각하면서 참 상대방의 뭐 아픔과 뭐 감정과 그런 느낌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참 무거운 주제였던 만큼 좋은 얘기를 나눠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으로 하는 멘트가 있죠? 아재들이여 가자!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미디어 선교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